이 단어 없이는 뭐 서학개미든 동학개미든 투자를 못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시장을 놓치기는 좀 아쉽죠. 마침 이제 이틀 전에 신고가를 돌파했다가 지금 살짝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 그리고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얼마나 또 주가가 올랐을지 궁금한데 네, 댓글로 많이 네. 남겨주세요. 네, 살살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시장 상황을 전하다 주상전하. 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신한투자증권 책임연구원 전세원입니다. 예로부터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은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전달되는데요. 그만큼 팩트체크에 근거한 정확한 사실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연구원분들 역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상소문 준비해 주신 두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생소한 단어였는데 이제는 투자자라면 이 단어 없이는 뭐 서학개미든 동학개미든 투자를 못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생성형 AI 챗 GPT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AI 산업의 성장, 향후 미래 방향성 그리고 수혜주까지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중요하기는 하니까 주제를 정해주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 주제를 첫 번째로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연구원님? AI라는 테마 자체가 과거 한 4, 5년 동안도 전혀 새롭다, 막 이렇게 처음 들어본다라는 테마는 아니에요. 근데 이 챗 GPT라는 생성형 AI가 굉장히 큰 이런 이슈몰이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게 수익형 모델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기준으로 AI 시장 같은 경우는 한 1,20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게 2030년까지 아마 1.6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연평균 한 38%의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을 놓치기는 조금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먼저 빨리 어떤 종목들이 과연 장기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을까를 점검해 볼 시점이 딱 맞는 것 같고요. 글로벌 업체의 이러한 신규 플랫폼의 도입이 수요자들로 하여금 되게 이제 구매를 당기는 욕구가 있었고 이렇다 보니까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이 수혜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 시작이 이제 올해 1분기부터였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2분기, 4분기 갈 때 정말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저희는 이러한 시장화들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꼭 빼놓을 수 없는 트렌드다 보니까 제목 자체도 트렌드 점검, AI, 인공지능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었는데 리포트 내용을 보니까 AI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또 중요도가 높아지는 산업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데이터 센터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일단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사실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죠. 대부분이 거기서 이제 학습을 거치고 이제 AI 애플리케이션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환경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일반 기업들도 이제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피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이제 데이터의 양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현재 뭐 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을 했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게 저도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사실 이제 북미 업체들이나 이제 글로벌 유망 업체들이라고 하면은 뭐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정말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실제 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동북아에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었어요. 이게 근 5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던 신드롬이었는데 실제 이 부분이 한국에 되게 많은 수혜를 가져왔죠. 신기하게도 일본이나 중국 대비해서 한국은 통신망이 되게 구축이 잘 돼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본 기업들이 잘한다라고 판단했고 이 글로벌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외사 데이터 센터 운영에 대한 수주를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국의 이제 이점을 가지고 수혜를 봤던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글로벌 업체들이 좋은 챗을 이제 개발해 나갔을 때 국내 업체들도 데이터 센터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맥락이었죠. 그럼 그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라고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재밌는 건데요. 실제 이 데이터 센터 운영이라고 하면 저희가 잘 아는
통신사예요. 통신사예요? 그렇죠. LGU 플러스, 뭐 SKT, SKT. KT 정말 많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업체들도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이제 위탁을 맡겨요. 이 부분에 대한 수요를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뭐 통신사나 기타 업체들이 받았다면 요즘에는 이 수주 그룹이 대기업 금융 계열사들, 금융 계열사라고 하기보다는 SI 업체들이라고 보통 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삼성그룹도 될 수 있고 현대그룹도 될 수 있고 롯데그룹도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롯데 이제 관련 업체들이 이러한 수주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이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혜 업종이나 종목들은 뭐가 있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할 예정이니까 중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챗 GPT가 뭔지도 알고 계실 거고 한 일주일 전쯤이었죠. 현지 시간 14일에 오픈AI가 챗 GPT-4를 공개를 했잖아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하던데 실제로 얼마나 성능이 높아졌을지가 저도 궁금하기는 한데 저는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네.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일단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네. 이 팩트의 근거대로 사전적 의미나 아니면 판단을 통해 가지고 정말 제공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글로벌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어떤 게 있냐, 반도체가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 이 적용 제품에 대해서 이걸 딱 설명을 리스트를 해줘요. 해줍니다. 그럼 저희는 이걸 보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카카오톡에서 요새 챗 GPT처럼 대화형 AI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안 해봤는데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오라고 하셨구나. 신한투자증권 뭐 리서치 센터 네, 알고 있나 궁금한데요? 그거를 한번 검색해 네. 보겠습니다. 지금 검색 중이에요, 여러분. 나왔습니다. 일단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국내 증권사 중 하나로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 투자 전략, 종목 분석 등을 다양한 리서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전략적인 투자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벽하네요. 완벽해요.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국내 업체들 가운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결합이 된 서비스라든지 플랫폼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실제 사례들을 좀 챙겨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로봇 그렇죠. 사실 저희가 지금 접하는 부분은 이 편리성은 사실 정보에 대한 습득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파생돼서 나갈 수 있는 거는 서비스용도 될 수 있고 산업용도 될 수 있고 정말 이제 다각화가 됐다라는 게 장점인 거지. 뭐 이게 하나에 딱 뭐가 나왔다라고 하기는 너무 이 산업을 사실 작게 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적용 기업을 찾는 것이 저희의 목적인데 실제 이제 지금 가보면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이 정말 한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가시성 있는 업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수혜 업종이나 네. 또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겠잖아요. 실제로 해외 언론들도 챗 GPT나 AI 성장 산업에 대해서 이게 단기간에 그치는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투자 테마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글로벌로 먼저 봤을 때 네.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늘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반도체 분야일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하드웨어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과거부터 준비를 잘 해온 기업들이 확실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특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프로세서 부문하고 그리고 이제 전자설계 자동화 그리고 이제 설계 자산 이런 쪽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지 궁금한데 로봇 관련 테마도 잘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열광하는 부분이 가장 로봇인 핫하죠. 것 같아요. 네. 이 로봇이 접목될 수 있는 활용 부처에 AI가 접목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키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데이터 센터 수혜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 클라우드에 대한 접목이 AI의 접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체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AI 도입이 2023년, 24년에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는 경향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 부분입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동반 수혜가 같이 가능한 업체를 국내 이제 수혜주로 이제 꼽아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실제 이제 외사 데이터 센터 운영 능력이라든지 레퍼런스 경험이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힌트를 드렸던 롯데정보통신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네. 실제 데이터 센터 매출액 기준으로 연간 한 20에서 30% 사이가 성장해 있습니다. 이 가동률이 올라가고 신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구분을 지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로봇하고 접목된 여기도 그룹사 SI인데 이제 무인화 점포가 늘어난다라는 유통의 강점이 있는 신세계 INC라는 네. 유통 소프트웨어를 접목하고 있는 업체를 이제 하나로 들 수 있었고요. 스마트 팩토리에 로봇이 접목되면서 AI 기능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폼팩터로 실제 이제 포스코 ICT 이런 업체들을 이제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에 연관된 수혜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보니까 더존비즈온도 네, 담겨 있는 맞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네, 더존비즈온이 네. 사실 지금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레포트를 하고 나서 2주 만에 이제 제 목표 주가를 도달했다가 네. 다시 2주 만에 이제 급락이 나와서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어서 사실 이제 문의가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기존 펀더멘탈에 대한 가치는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가 접목될 수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더존비즈온은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롯데정보통신과 신세계 INC, 포스코 ICT 그리고 더존비즈온까지 국내 수혜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김영태 연구원님의 인사이트도 들어볼게요. 일단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라고 있죠. 어쩔 수 없는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통 이렇게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까지 갈 때 데이터를 쌓고 그리고 학습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야별로 특화된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려면은 또 개발자들 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AI나 이제 컴퓨팅 개발자분들이 엔비디아의 그 쿠다 프레임워크를 쓰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이런 인공지능 개발단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장기적인 이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주가는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거고, 국내는 반도체 하면은 메모리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는 업종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전자설계 자동화 쪽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왜 수혜가 나오느냐?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우리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 칩을 개발을 합니다. 네. 근데 자체 칩을 개발을 하려면 설계 자산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EDA라고 하거든요. 이 전자설계 자동화를. 이런 업체들의 툴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수주를 받기 시작하면은 반복 매출이 85%예요. 근데 케이던스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한 30% YOY로 이제 성장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단기간 이렇게 수주 잔고가 반짝 오르고 만다는 게 아니라 장기간으로 이게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반복 매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외형 성장도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케이던스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마침 이틀 전에 신고가를 돌파했다가 지금 살짝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 그리고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얼마나 더 주가가 올랐을지 궁금한데 네. 댓글로 많이 네. 남겨주세요. 네, 살살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이제 아직은 상장은 하진 않았지만 ARM이라는 업체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종목은 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상장이 안 엔비디아가 되었어도. 이제 이 업체를 인수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 칩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아키텍처를 ARM 걸 쓰거든요.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RM 기반의 칩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뉴욕 상장을 추진 중인데 상장 후에 아마 굉장히 핫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좀 공부를 해두시라고 귀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예고하기는 했지만 예정되어 있는 ARM까지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챗 GPT에서 촉발된 AI 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 관련된 수혜 업종과 또 투자 종목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업분석부의 오강호 수석연구원 그리고 투자전략부의 김형태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